자, 중요한 건 뭐냐? 최근 들어서 레고캠바이오가 다른 관련한 여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주가가 나쁘진 않았다라는 뭐 이런 거죠. 지금 대부분 이쪽 섹터에 있는 애들은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입장이고요. 반면에 레고캠바이오는 반대로 주가가 조금 이렇게 반대로 좀 올라서고 있는 입장이죠. 그런데 재미난 거 하나는 뭐냐면 시장 상황이 좋았다.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이거 뭐 비교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 대규모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아마 그때 그 종목이 상한가 당일에 점상을 한번 가고 다음날 올라서다가 크게 밀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반전이 나서 밀리고 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타서 그들 종목군들 또 제약바이오 이쪽이 다 같이 올랐어야 돼요. 근데 못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 시장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계속 막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57,800원이면 싸게 매수한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추격 매수하신 거니까 여기 그죠? 예, 추격 매수하신 거니까 싸게 매수한 건 아니죠. 자, 보통은 뭐 한 요 정도 또는 요 정도 자리에서 매수해서 흐름 타는 만큼 가져가다가 차익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요 정도에서 너무 따라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다만 이 종목이 또 이쪽 섹터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견조해서 본전 정도 올 거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오게 되면 당분간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할 것 같거든요. 네. 저는 또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. 또 금리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저금리 때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이 R&D로 쏟다가 유한양행처럼 한 방에 그죠? 대규모 기술 수출이나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좀 이익을 취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본전 정도에서 팔아서 이 종목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뭐가 좋아서 막 올라갈 때 따라하지 마시고 네. 21선에 부딪힌다거나 21선 아래로 내려온다거나 이럴 때 저가 매수해서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. 그래서 일단은 좀 비싸게 사두신 거고 일단 본전 정도 되면 팔아서 다시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네, 좋습니다. 다음은 SKC코롱 PI입니다. 매수가 44,000이고 비중 31%입니다. 자, SKC코롱 PI 네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? 자, 한번 보실까요? 예, 지금 이 정도요. 저 개인적으로 SKC코롱 PI 아시겠지만 지난 그 올 상반기 또 한 7, 8월 달 뭐 이런 자리에서 절대 좋은 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. 왜?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. 근데 최근에는 뭐라 그랬냐면 또 너무 많이 떨어졌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죠. 근데 SKC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런 거예요. 폴더블 폰, 삼성이 폴더블 폰 공개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또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가뭄의 뭐 단비처럼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재료도 많지 않고 어떤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뭉쳐가는 이런 자금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폴더블 폰 공개라는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서 관련한 종목군들 그동안에 많이 낙폭과돼 있었던 뭐 SKC코롱 PI나 뭐 관련한 OLED 소재라든지 뭐 관련한 종목군들 또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약간 좀 부각이 되는 거죠. 나중에 폴더블폰 수요가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 대중화가 어느 시점까지 돼야 될지 또 대당 가격이 200이 넘는다라고 하잖아요. 그리고 초도 물량은 또 많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SKC코롱 PI는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낙폭이 과대했다는 거예요. 44,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본전이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. 여기까지 가야 돼. 네. 자, 이 이슈로 SKC코롱 PI가 본전이 되면 팔아야겠죠. 왜? 본인은 비싸게 사신 거란 말이에요. 자, 여기서 사신 거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호재로 해서 올라올 때 본전 정도 되면 팔고 나오시고 다시 이 종목 사고 싶으시면 일단 4만 원 아래에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이 정도에서 사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네, 좋습니다. 다음은 케어젠입니다. 매수가 88,000원에 비중 20%입니다. 케어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자, 케어젠. 네. 이 종목은 사실 올해는 뭐 별로 볼 거는 없는 회사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내년도가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죠. 그러니까 차별화는 좀 보일 것이다.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상담해 드릴 때 시장의 폭락 많이 떨어졌다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별로 많이 안 떨어졌어요. 왜냐하면 10월 한 달 동안 뭐 어지간한 바이오나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은 적으면 30, 많으면 한 50%까지도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 한 20% 정도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큰 부담 없고. 자, 88,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여기에요. 그러니까 요거는 판단을 하시면 돼요. 뭐냐면 내가 매매하려고 들어가신 건지 단기 매매 또는 내가 장기 투자하시려고 했던 건지 장기 투자하신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뭐 최소한 가본다라는 생각을 가셔야겠죠. 목표가는
대략 한 11만 원에서 뭐 13만 원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내가 단기 매매를 하러 들어갔는데 물렸다. 그러면 본전 정도 오면 팔아서 다시 진입 여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좋습니다. 마지막 종목입니다. KB금융입니다. 매수가 51,500원에 비중 30%입니다. 자, KB금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, 최근에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뭐 가짜 뉴스, 세컨더리 국내 은행들 뭐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한 뭐 이런 가짜 뉴스에도 시달리기도 했는데, 개인적으로는 지금 은행주들 저점선을 좀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. 근데 뭐 아무래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좋지는 않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죠. 근데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은행주 매수해서 뭐 50% 100% 수익 낼 수 있을까요? 어렵죠. 그건 어려운 네.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에 뭐 한 15% 20%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이거는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만, 내가 그 이상 수익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려운 거죠. 그러면은 본전 정도 왔을 때는 팔고 다른 거 하셔야겠죠. 하지만 내가 볼 때는 KB금융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진득이 작은 수익이라도 이렇게 변동 없이 가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단 한 요 정도 한번 보시죠. 네, 제가 볼 때는 한 45,000원에서 뭐 요 정도, 45,000원, 한 47,000원 요 정도면 저점 정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 5만 원 중반 정도, 5만 한 3, 4천 원에서 요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목표. 그래서 요 정도 박스 정도 그림을 그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